개장 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만 모아서 확인해 봅니다. 투자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4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1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37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따라 환율이 연내 1,4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예상되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서울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오늘 휴원 및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로컬 브랜드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제치고 독일 운전자가 뽑은 올해 최고의 패밀리카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5G 특화망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추가로 과기정통부에 5G 특화망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를 신청하고 삼성도 5G 특화망 사업 진출에 나설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의 휴대폰 면세 한도가 상향되고 구입할 수 있는 수레 수량도 늘어납니다. 여행자 휴대폰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기존 $600에서 $800로 인상되고 별도 면세 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도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확대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1시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ADC 분야 최대 학회인 월드 ADC 서밋이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레고캠바이오가 복성제약의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의 임상 1상 결과가 최초 공개됩니다. 자, 명절을 앞두고 현금화 욕구가 높아진 이번 주, 시장 반등의 트리거가 부재한 이번 주, 그 첫 거래일 장중 2,400포인트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강달러의 발목 잡힌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1,370원을 봤습니다. 4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한 건데요. 이러면 투심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방을 전 저점까지 지금 열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소장님, 코스피 2,300포인트까지 염두에 된다라는 소린가요? 네, 일단 기사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300포인트 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더 올라가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가에 직접적 영향 주는 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수출도 있고 무역 수지도 있고 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13년 5개월 만에 드디어는 1,370원. 참 우리가 지금 뭐 IMF도 아니고 국제금융위기도 아니고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나,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합주가지수는 2,400이 장중에 한번 살짝 무너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종가는 어떻습니까? 종가는 2,403포인트, 마이너스 5포인트입니다. 5포인트 내려간 걸 가지고 주가가 내렸네, 급락했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2,300포인트 가느냐 안 가느냐는 우리 원화가 더 약해지느냐 안 하느냐인데 우리 여러분 한 번만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죠. 지금 미국의 패드, 미국의 재무부가 가장 중시하는 정책이 뭡니까? 물가 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지금 미국 국내에 물가만 잡는다면 그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강달러를 가야 되죠. 그래야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 즉 수입 물가를 낮출 수 있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전 세계가 다 희생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난 1980년대죠. 미국의 강달러를 가면서 미국이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정 적자에 무역 적자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미국의 플라자 호텔로 일본, 독일, 영국 등 다 불러가지고 야, 앞으로 이거 강달러 너무 심해. 우리 달러 좀 약화시킨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강달러를 약달러로 전환시켰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은 워낙 복잡 다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강달러가 끝난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 강달러로 가는 것이 미국 국익에 반드시 이익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오는 9월 달 FOMC가 매우 중요한, 앞으로도 미국이 강달러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강달러로 돼서 미국 물가 잡았으니까 다음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무역 적자를 줄이자, 이렇게 간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강달러가 아니라 이제 약달러로 바뀔 수가 있다 이겁니다. 미국 정책이. 그렇게 되면 우리 종합주가지 이제는 2,300 간다, 2,200 간다 이렇게 불안에 떨기보다는 그 추이, 환율의 추이를 조금만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현명한 투자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9월 FOMC가 다소 변곡점이 될 수 있겠네요. 외환 시장에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달러 강세에 환호하고 있는 섹터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땡큐 킹달러, 현대차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시죠. 환율 효과 기대 때문일까요? 최근 현대차를 향한 외국인의 자금 쏠림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7월 27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히 현대차를 사모으고 있는 외국인. 그런데 지금 심지어 현대차 아이오닉5가 독일에서 올해의 패밀리카로 선정이 됐다. 정말 모멘텀까지 지금 더블 모멘텀까지 붙어 있는 모습인데 지금 주가도 너무 고공행진 중입니다. 선영 대표님, 근데 인플레 감축법 악재, 이 악재 부분은 너무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브랜드의 첫 전용 전기차 것들이죠. 아이오닉 5가 독일의 로컬 브랜드인 아우디 Q4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의 투란을 제치고 독일 운전자가 뽑은 올해 최고의 패밀리카로 선정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선정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인 아우토 슈트라센 페어케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독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거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일단 조건을 보니까 25,000에서 35,000 유로 사이의 판매 차량 중에 400리터 이상의 트렁크 모델 82개를 토대로 이제 조사를 했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자국 브랜드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한 독일에서 이런 결과를 받았다는 게 참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현재 이제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인지도 제고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아이오닉 5를 필두로 독일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 강달러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보조금이 이제 0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내 차량들 거의 0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0원임에도 불구하고 강달러 수혜주로 부상되면서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환율이 보통 이제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은 1,100원에 판매하던 이제 제품을 1,400원에 판매하니까 일단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순수출이 환율에 노출된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환율 상승 수혜주로 평가가 되는데 일단 지금 환율이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제 떨어져야 될 정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환율에 대한 수혜를 언제까지 받을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의문인데, 최근에 보니까 2분기에는 환율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이 약 한 6천억 정도 증가한 효과를 누렸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환율 효과에 대해서 공시를 한 이래의 역대 최고치 수준이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분기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달러 원 환율에 대한 효과가 계속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 3분기까지는 환율에 대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만약 4분기까지 이어진다,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올해 전체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은 환율에 대한 효과도, 고환율에 대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주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판매 호조에 따른 탄탄한 실적과 더해서 지금 2분기 때 환율 때문에 6천억 원의 영업이익 효과 이상을 봤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환율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그런데 주가 어제 20만 원을 탈환했거든요. 이 그룹주나 부품주 차원에서 지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효진 대리님은 그룹주 안에서 어떤 종목에 가장 눈이 가시는지 또 부품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완성차에서는 현대차를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이제 물어오신다면 현대차 아직도 안 사셨습니까? 좀 이렇게 세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2분기 실적을 조금만 더 언급을 드리면 환율 효과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7조 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환율 효과로만 플러스 2.2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 환율 효과가 우호적이었는데 이것이 피크아웃할 우려가 존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상보다 큰 믹스가 개선이 될 이 믹스 개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환율이라는 거 우리가 경기라는 거를 금리라는 걸 그런 키워드를 이제
접근을 할 때 사실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제 원자재,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서 급등락이 이어질 수 있지만 환율이라든가 금리, 경기 요건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그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동안 뭐 지금 환율 효과가 여전히 고공행진, 그 환율이라는 게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남은 하반기 역시 환율 효과에다가 플러스 물량 증가 효과까지 더해진다라면 현대차의 실적은 계속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중에서는 계속 현대차와 기아차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품주 중에서 우리가 완성차만 볼 수는 없잖아요. 대형주만 볼 수는 없고 중소형주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화신하고 SL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종목을 이제 논외로 하고 저는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4,300억 정도 수준의 이제 회사인데요. 범퍼 레일이라든가 차체 바닥 그리고 차체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현대차 기아 매출 의존도가 90%이고요. 초기 설비 투자 부담이 굉장히 높은 부품이기 때문에 완성차의 가동률에 따라서 수익성 변동이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초기에 동반 진출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GM의 전기차 차체 수주를 지난해 4월에 수주를 하면서 테네시 공장에 223억 원 정도의 투자 공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GM과 같이 전기차 차체라든가 배터리 케이스 수주로 미국 시장 진출을 결정을 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현대 기아차의 가동률 회복에 따라서 실적 회복이라든가 ASP 상승한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배터리 케이스 사업 진출에 따른 한국이라든가 멕시코 공장 매출의 성장과 그리고 유럽 수주 가능성에 포인트를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대차 미국 전기차 공장의 동반 진출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룹 계열사인 H그린 파워가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 모듈과 팩을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는데 지금 그룹 내에 전동차 라인업과 생산량이 점차 늘면서 기존의 1차 협력사의 생산 비중을 30%까지 늘릴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하이텍이 이번에 현대차 협력사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실적 증가 기대감이 있는 만큼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부품주 안에서는 성우하이텍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여전히 현대 기아차 두 종목에 대해서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영역을 한번 확장해 볼게요. 자동차를 필두로 달러가 비싸질수록 수혜를 보는 섹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슈 강달러 수혜주 확인해 보시죠. 자, 소장님, 강달러 수혜주면 미국 쪽 수출이 많은 비중이 큰 업종을 찾아보면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러겠죠. 일단 우리가 수출입을 같이 볼 때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한국같이 어떻습니까? 원자재를 우리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출만 하면 환율에 별 영향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원자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교되는 국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중국이고 하나가 미국이 되겠는데요. 이제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해와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강관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들 업종은요. 다른 업종들의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데 왜 그럴까요? 최근에 중국 유엔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올 때 굉장히 저가에 다른 해보다는 좀 싼 가격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에 딱 가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제품 비싸다 그랬는데 요즘은 한국 제품이 엄청 싸집니다. 왜? 달러가 강해졌으니까. 달러가 강해졌다는 얘기는 역으로 뭡니까? 우리 원화가 약해졌다는 뜻이죠. 한국의 제품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도 현대차가 왜 6천억, 7천억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만큼 한국 자동차가 싸졌으니까 많이 판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네, 지금 자료 나오고 있네요. 농기계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업종들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10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농기계라든가 강관, 자동차 부품, 그다음 가장 밑에 있는 2차 전지 어떻습니까? 작년에 18%가 지금 거의 38%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런 환율 효과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환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주식시장보다 환율시장이 저는 10배는 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주식시장은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팔면 되는데 환율은 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한국이 잘해도 한국 경제보다 미국 경제가 더 튼튼하다. 그럼 우리 돈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환율 아닙니까? 그래서 당분간 저는 이 강달러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방금 보여드렸던 강관이라든가 또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중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업종으로 뭐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강관, 농기계 쪽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변화, 그러니까 원자재 비용 부담은 덜 들고 수익을 볼 때 늘어나는 영업이익까지 함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종목으로 한번 압축을 해보죠. 효진 대리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종목을 살펴볼 때 일단 탑다운 관점에서 이제 그 종목을 이제 발라내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면 최근 5개년도 기준으로 해서 미국향 수출은 늘어났는데 중국향 수출은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수출 금액은 늘어나는 그런 업종을 살펴봤을 때 지금 앞에서 이제 나 소장님이 언급 주신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부품주, 강관 이런 업종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그 업종들 내에서도 종목을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요. 저는 오늘 코스모 신소재랑 아진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전 방송에서 사실 나노신소재도 이 종목군에 있었는데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노신소재는 이제 접어두기로 하고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료라든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구체, 양극재까지 이 그룹 내에서 수직 계열사가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에서 미국 리튬 광산의 독점적인 유통권을 지난 5월에 확보를 했다라고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NCM 양극활 물질 부분에선 후발주자입니다. 그렇지만 삼성하고 LG 등 지금 EV용 2차 전지 내에서 국내 셀사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상위 기업들과 함께 2차 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어떤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55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전기차 생산기지 구축 계획을 밝힌 점 등은 이 코스모 신소재와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어떤 전방 산업 전망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어제 조금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소형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아진산업이라든가 동원금속 이런 이제 기업들을 좀 봤는데 미국의 공장에 진출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달러로 수취되고 있는지도 제가 회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계열사로 인보이스가 들어가고 달러로 수취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진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류를 개발을 하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 종속회사를 통해서 2008년 2월에 미국 조지아 기아차 협력업체로 동반 진출을 했고요. 2016년부터는 차체와 엔진을 구동하는 무빙 파트를 기아차 미국 법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주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라든가 중국은 좀 작고요. 국내보다 미국의 매출 실적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리고 현대 기아차로의 매출 비중도 86%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톡톡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또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소형주들이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탄력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라면 여기서 좀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네, 성호 하이텍에 이어서 아진산업 자동차 부품주 매력도 짚어주셨고 또 코스모 신소재까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기 민감주 이야기에 이어서 분위기를 한번 전환시켜 볼게요. 최근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죠. 5G 관련주 이야기 터치해 보겠습니다. 5G 특화망 시장의 빅뱅 이슈인데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세상은 더 빨리, 조금만 더 빨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초고속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에 IT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5G 특화망 시장, 이 삼성과 카카오도 이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럼 핫한 시장 아닙니까? 5G 특화망, 정확히 어떤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영 대표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휴대폰이 5G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 서울 도심에서도 5G 잘 안 터집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사업이 좀 더 빨리 진출을 했었어야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어제 업계에 따르면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이 5G 특화망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때문에 이제 초고속,
저지연 그리고 네트워크의 수요가 커지면서 미래 먹거리로 좀 떠오른 건데요. 일단 서비스가 시작된 건 이제 올 초부터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LG CMS, SK 네트워크스 등 5개의 곳이 이제 시장에 진출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더 빠른 회선을 원하고 있고 휴대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스피디한 어떤 네트워크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되는 것은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어쨌든 과기정통부가 업계 의견을 담아서 다음 달에 5G 특화망 확산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 다음 달에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이런 로드맵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뭔가 사업의 그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대기업들이 웬만하면 아마 다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는 5G가 좀 더 이제 사용이 좀 편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좀 더 이제 확실히 좀 뻗어나갔으면 좋겠고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5G 관련주들 사실 정말 주가 흐름 측면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사실 뭐 5G뿐만 아니고 웬만한 업종들이 다 그렇겠지만 어쨌든 5G 업종도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물류센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5G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해서 한번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답답한 섹터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미끄러지고 있는 전자닉스, 그런데 어쩌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다음 이슈로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6만 원이 깨진 뒤 계단식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삼성, SK 시총 1위, 3위 기업인데 망할 리가 있나요? 그런데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지금 장기화될 거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기자분들이 굉장히 심층 취재 많이 하시는데 꼭 기자들만 심층 취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출연자도 심층 취재 가끔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목표 주가에 대해서 심층 취재한 결과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목표 주가가 뭡니까? 목표 주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향후 12개월 동안, 1년 동안에 변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5만 원짜리 주식의 목표 주가가 6만 원이라 그러면 지금 5만 원이지만 앞으로 1년 동안에 요러한 변수가 작용되면은 6만 원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해생커님이 말씀 주셨죠. 전자닉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지금 목표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목표 주가를 따라서 본 주가, 실제 주가가 움직인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아파트 매매가하고요, 공시가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매매가 10억이면은 공시가 얼마입니까? 한 6억, 7억밖에 안 되죠. 또 우리가 자주 먹는 라면이나 밀가루나 빵이나 거의 뭐 10%, 20% 올랐는데 그 물가 관리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물가가 3.5% 올랐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표 주가란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퍼센트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후행 지표다. 목표 주가가 내려갔다 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거의 현실에서는 보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목표 주가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럼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목표 주가를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목표 주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해당 주가가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보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컨대 작년 1월 달이죠. 삼성전자 9만 5천 원일 때 목표 주가 평균 주가 얼마입니까? 1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6만 원 안 되니까 목표 주가 얼마 됩니까? 7만 원, 5만 원, 6만 원 떨어집니다. 이렇게. 결론은 목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본 주가, 실제 거래되는 주가가 움직이면 목표 주가는 한 달 내지 2달 내로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정말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D램 반도체는 DDR4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DDR4에서 DDR5를 시장으로 가겠다고 발표했죠. 그것이 호재라고 말씀을 제가 직접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기가 빨리 와야 된다. 지금 D램 반도체의 90%가 DDR4거든요. 그런데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DDR5의 양산으로 갔습니다. 빨리 넘버 1, 2, 3 마이크론이 빨리 DDR5로 와가지고 이제 DDR4의 가격
다운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는 전자닉스가 본격적으로 주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 내려간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우, 목표 주가는 후행 지표다.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지 떨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는 인덱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전자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지수가 반등할 때는 올라오는 법이 없어요. 조금 찔끔 올라오나 싶다가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해야 하는 건지, 전자닉스 뭐 반도체 관련 종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쪽 반도체 지금 업황의 기업 가이던스가 계속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체감상 하락의 속도는 뭐 IT 버블 수준이라든가 뭐 금융위기하고 수준하고도 유사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공급이 굉장히 대응이 빠르고 그리고 어떤 재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투명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재고와 관련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좀 생각해 보시면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이클이 길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과거에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어떤 이 반도체 업황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빨리, 더 많이, 더 투명하게 사실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 그런 맥락에서 사이클은 길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사이클을 거듭을 하면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이클의 높낮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점 대응이 맞나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정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든 피크아웃이라든가 혹은 저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수요가 줄면서 어떤 공급자의 재고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디램의 경우에는 지금 연말 재고 수준이 한 10주 정도 수준, 그리고 낸드는 14주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웨이퍼 투입을 줄여도 아웃풋의 어떤 그 생산 리드 타임을 고려를 하면 11월 말 정도부터 영향을 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생산 조절로 인해서 수급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내년 초쯤에 아마 재고가 피크아웃을 보일 것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주가는 좀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 1, 2개월 앞서서 어떤 저점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그 뷰에 대해서는 바뀐 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길게 이 재고 상황이 나빠질까라는 거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이 빨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빨라진 공급 대응,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에는 이 공급 증가가 한 자릿수로 이제 머물 것이다라고 판단을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미팅에서 내년 업계의 캐파 증가 투자가 없고 그리고 어떤 전환 투자도 최대한 느리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줄어드는 설비 투자 전망을 감안을 하면 상당히 현실적인 예측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2023년 생산 증가율이 한 자릿수라면 재고는 올해 말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경기도 사실 둔화 국면이다라는 건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이클은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공급 업계도 2023년에 이어서 2024년까지 공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그 평소보다 다소 높은 재고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체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이제 서장님이 굉장히 잘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제가 뭐 가격을 어떤 지칭을 하거나 혹은 뭐 저점에 대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번 주에 사서 다음 주에 파는 그런 투자자의 형태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고 사이클은 이제 어떤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접한다라면 연말 연초에 재고가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을 했을 땐 한 11월 정도쯤이 어떤 주가의 바닥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보시죠.
추석 연휴 D-3 여러분 3일만 버티십시오.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십니까? 저는 중림동으로 떠납니다. 추석이지만 미국은 추석이 아니잖아요. 이곳 한국경제신문으로 와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릴 테니까요. 9월 9일 오전 7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부럽습니다. 일본 여행 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나 봐요, 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행사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예전부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여행사주들이 많이 끼었었는데 사실 여행사주들이 살아나려고 하면은 일본 여행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한일 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힘입어서 일본 여행 예약이 굉장히 급증했는데요.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일평균 일본 여행 예약 건수가 직전 2주에 비해서 413.9%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여행에서 일본의 예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원래는 8.3이었는데 26.1로 급증했고요. 입국전에 PCR 면제가 되고 일본의 자유여행 부분이 가능해지면서 10월에 여행 문의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살아나게 되면은 이제 여행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에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행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대해서 또 픽을 잘 해봐야겠죠. 파라다이스는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효진 대리님? 네. 죄송합니다. 이 뉴스 플로에 아마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여행하고 항공주 섹터는 이러한 뉴스 플로에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거든요. 여행주도 좋지만 저는 진에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 소비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수요가 변함없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7월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이 전월 대비 44% 증가를 했거든요. 8월 진에어의 국제선 여객은 추가로 79%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는 제한적인 공급 증가가 문제라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지금 2년 넘게 가지 못한 해외여행에 대한 이연 수요가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항공권 가격도 팬데믹 이전보다 상승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항공시장의 공급 병목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에어 지금 구름이 걷히고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세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